안녕하세요. 우리는 참회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알고 지은 악업, 모르고 지은 악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고 지은 악업이 더 크냐, 모르고 지은 악업이 더 크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의 가보가 큽니까? 그랬을 때 나가세나 존자는 모르고 지은 죄의 과보가 더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여기 뜨거운 어떤 달군 쇠꼬챙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뜨거운 쇠꼬챙이라는 것을 알고 지었을 때와 뜨거운 쇠꼬챙이라는 것을 모르고 덥석 잡았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입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뜨겁고 내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화상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뜨거운 쇠꼬챙이가 나를 해칠 수 있다. 이것을 모르고 덥석 잡았을 때에는 그때는 그 화상의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악업이 더 과보가 큽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일에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참회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잘못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냥 억울합니다. 억울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바로 고칠 방법이 없으니 다시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알고 잘못했을 때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잘못했을 때에는 그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과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로 갑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나를 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살이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것이 내가 잘한다고 남을 해치는 것이죠. 그 과보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모르고 짓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남은 억울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질문 속에 답이 있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왜 이럴까? 세상은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래야 된다. 이것이 잘못됐다면은 왜 이럴까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이 잘못되면은 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르고 짓는 업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모르고 잘못을 저지를까요? 바로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무명. 밝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밝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비드야. 밝음이 아닌 것입니다.
밝음이 아닌 것을 밝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밝음이 아니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못 보는 면이 생기고, 못 보는 면에 의해 가지고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고 짓는 업이 더 큽니다. 충동대로 짓는 것, 바로 모르고 짓는 업들입니다. 솟구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남이 함정을 파놓은 대로 훅 하고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 모두 모르고 짓는 업입니다. 모르고 짓는 업, 잘한다고 지은 거기 때문에 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더라도 우리가 참회를 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바늘이라도 바다에 떨어지면 가라앉지만은 아무리 큰 돌이라도 배에 실었을 때에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업장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장애 아닌 것으로 공덕의 길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짓는 업이 더 크다. 그렇다면 모르고 짓는 업을, 악업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의 경계선이 모름입니다. 아는 것, 안쪽으로 보면은 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의 바깥을 보면은 다 모름입니다. 그래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머리에 든 것이 많을수록 모름이 많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름의 가능성이 점점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보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나의 수많은 장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단점에 대해서 내가 또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나의 장단점, 나의 관성들, 좋은 관성, 나쁜 관성, 좋은 업, 나쁜 업이죠.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업을 끝없이 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저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정말로 좋아해야 될 것은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일이다. 모든 어른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고 야단을 맞고 그것을 알아차려서 반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칭찬을 받는다. 잘한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장점입니다. 지적받은 단점을 고치고 나의 장점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나의 모름을 남이 알려줄 때 바로 좋아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모를까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내가 남에 대해서 또는
모든 현상이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고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고 있는 업을 줄여나가는 것. 바로 아는 업, 진정으로 아는 밝음을 키워나가는 길입니다. 무명을 벗어나가는 길입니다. 탐진치, 어리석음을 벗어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언제나 나의 암과 모름을 알아차리는 하루, 밝은 하루, 그 밝음으로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